와이프가 예전에 고라니한테 숲에서 자다가 밟힌 그 얘기를 내가 했었나 봐요. 산에 자고 있으니까 고라니한테 밟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라고 연락이 왔어. 지금 밤 10시 정도 됐어요. 해먹도 장점이 있습니다. 쉘터를 만들지 않고도 바닥의 한기가 지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고, 설치가 빠르고. 그래서 예전부터 저도 경사도가 좀 심한 그런 어떤 곳을 간다 그러면, 또 정글 쪽에 간다 그러면 모기장 있는 해먹을 잘 챙겨 다녔었어요. 원래 계획은 쉘터 나뭇가지랑 낙엽들 이용하고, 그다음 땅바닥에 그냥 발포 매트 깔고 자려고 했는데, 여기 지형 자체가 쉘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형이 아닙니다. 되게 울퉁불퉁하고 다 바위들로 밑에 다 돌들 바위들로 돼 있어서 와, 옛날 같지 않네 진짜. 쉬지 않고 한 40분 쭉 올랐더니 체력이 확실히 늘지 않습니다. 어디 땀을 다. 벌레. 벌레. 그냥 내가 먹고 정비를 하고 내려봅시다. 벌레 많이 와서. 그래서 지금부터 가시들이 머리 뚫고 들어간 거, 그거는 지금 두건을 이용해서 잘 커버가 됐고, 집사적 벌레가 물지 못하겠죠. 그래서 모자 옆에 엑스프레션 펜치 옆에 장벽을 해서 지금 걸어놓고 두건을 이용해서 약간 험지를 돌파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체력 안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했던 그 패턴보다 훨씬 느린데도 불구하고 체력 고갈은 더 빨리 발생했어요. 여기서 괜히 옛날에 내가 체력이 좋았을 때 그 페이스로 갔다가는 저도 탈진해서 조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참 좀 잘 탔고 수영 잘했고 운동 잘했다, 그 사람이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아요. 그것만 믿다가 안전장비를 안 챙겨 다니다가 이게 또 어떤 기후적인 요소 아니면 체력적인 요소, 하여튼 그 환경적 요소에서 체력 고갈이라든가 저체온 쪽 유발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응을 못해서 죽습니다. 울트라마라톤 대회 중국에서 주최했다가 당일 만에 21명이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어요. 그때 이 은박담요 챙겨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은박담요 챙겼던, 이 작고 가져온 은박담요 챙겼던 사람은 구조 돌 때까지 버텼단 말이죠. 이게 보온 체온 유지되고 바람 비 막아주죠. 그 다음에 이게 신호가 된단 말입니다.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구조 항공 수색할 때 위치가 금방 전달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늘이 막히는 것 같지만, 이게 은박담요 딱 펼쳐놓으면 위에서 드론이나 헬기 딱 지나면 이 반사가 돼요. 그냥 이게 은박담요 없으면 이 음영인 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기 지나서 손 흔드는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근데 만약에 오기는 장난이에요. 은박담요를 이렇게 덮고 있거나 펼쳐놓잖아요. 그럼 이게 빛 반사를 만들어서 위에서 음영지역을 뚫고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드론으로 한번 해서 제가 실험 보여드렸죠. 그래서 은박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550원 가치가 훨씬 넘는다. 그래서 지금 야외 활동할 때 항상 포켓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박담요 있는 겁니다. 전에 쓰고 보충을 시켜놨는지 안 시켜놨는지 거울을 보면서 체크하거나 하면 손으로 쫙 훑으면서 점검하고 옥시전 채워놓고. 모기가 장난 아니네. 이게 문제. 이게 정글은 진짜 밤에 모기장 없으면 잠 못 잡니다. 아니, 잠 못 잔다는 건 체력 고갈을 엄청나게 유발하기 때문에 다음날 정상적 활동 못해요. 그래서 정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지 여행 겸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존 체험을 한다? 모기장 꼭 챙겨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할만해요. 근데 그 이상 지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체력과 그 다음 능력,
그런 경험들을 잘 고려해서 자기 활동에 맞는 안전장비를 잘 챙기는 것이 생존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빨가벗고 아니면 칼 한 잠을 들고 어디 산을 뛰어다니는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그게 그 생존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나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원시인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왔듯이 그것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어떤 원초적인 거고 궁극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몸을 지킬 수 있는 의복 잘 갖춰준 거, 기능성 의복. 그다음 비상상황 대비하는 장비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뭐 구조 장비, 응급 장비, 생존 장비들 잘 갖춰놔야지 야생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이없게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연에 취미 활동하다가 방심해서 그런 것들을 잘 막아놓는 것도 우리가 익혀야 될 대표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적재한 장비를 잘 갖추는 거. 무슨 장비를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 연구하고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고. 요걸 써보지를 못하네. 아직 이 들기가 여기 많은데 희한하게 오늘 안 보이네. 어제 오늘 혹시 또 내려가다가 만나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밤에 온도가 확 떨어지네. 아직까지는 들깨를 못 만나봤어요. 아직 예전에 아래쪽 부분에 들깨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 스프레이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숲에 밤에 되면 온도가 너무 떨어져. 응급처치 킷을 잘 챙겨 다니면 뭔가 든든합니다. 응급처치 킷에 물품들이 잘 챙겨져 있을 때는 되게 심적으로 마음이 편하네요.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외상 중심의 응급처치 킷 중심으로 꾸려져 있고, 그다음 뭐 정수 알약이라든가 음박담요 같은 거, 그다음 최악의 경우 불을 피워야 될 때 알코올 수압이라든가 바셀 같은 거, 그다음이 붕대 같은 것들, 아니면 소음 같은 것들 조합해가지고 불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도 들어있기 때문에 또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응급처치, 물, 정수알약이죠. 물, 그다음 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킷 하나 여러분 잘 챙겨 다니세요. 잘 꾸려 다니면 진짜 제대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무 뚫고 들어와서 다쳤을 때도 응급처치를 잘했기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이 다음 날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때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찢지 않고도 그냥 단순 봉합으로 끝냈단 말이죠. 지금도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지금 뭐 큰 외상적으로나 아니면 활동적으로나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재난 대비용으로도 한번 또 가정용으로도 한번 잘 꾸려 놓으세요. 지금 생각났을 때 해야 돼요. 생각났을 때.
혼자 야외에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코앞까지 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예민할 때는 소리가 들려.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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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그리고 꼭 이제 사람이 상상하게 되죠. 특히 이제 강원도에서 예전에 막 훈련할 때, 지금은 강원도는 안 가는데, 멀기도 멀고, 옛날과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옛날 강원도에서 이렇게 훈련할 때는 발자국 소리가 진짜 사람 발자국 소리 같아요. 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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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박. 그때 그냥 이런 나뭇가지로 이렇게 쉘터 만들어 자고 있는데, 처박, 처박, 처박.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코앞까지 딱 와가지고 위에서 내려본다는 느낌이 있죠. 저거서 위에서 쓱 이렇게 보는 느낌. 왜냐면 소리가 딱 바로 옆에까지 들렸는데 딱 멈춰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시간대 이 장소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무장공비거나 간첩이거나 아니면 뭔가 흉악범이 피해 와서 숨어 있다가 인기척을 보고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되니까. 어쨌든 저한테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둘 다. 그때 바로 일어서 또 뭐 대응을 할까 막 고민도 하고 온갖 이 생각이 많이 들다가 소리를 지르면 내가 여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릴 것 같아서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동물이었으면 동물이 막 놀라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는데 그 소리도 안 들려. 사람도 없어. 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환청을 들었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귀신인가? 이런 경험됐었다고. 야외 이렇게 깊은 산속에 혼자 있으면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야외 동물들의 어떤 반응 때문에 조금 긴장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노루한테도 노루인지 고라니인지 모르겠지만 밟혔어요. 고라니 다니는 동물들이 다니는 그 길 있죠. 그 길에 나도 모르게 근데 상대적으로 평평하니까 거기에 밤에 주변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남들 평평한 공간이 있어서 다리 뻗을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그냥 비비색으로 자는데 고라니가 저기서 뛰는 소리가 툭툭툭툭툭툭툭 돌려더니 설마 날 밟고 가겠어? 근데 툭툭툭툭툭툭툭툭 하더니 허벅지 쪽 밟고 팍 가는 거예요. 와. 그냥 동물한테 밟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만큼 야외에서는 다양한 어떤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들리는 건 자연의 소리랑 동물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때로는 동물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랑 맞는 야행성 동물들과 활동하는 시기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저도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돼요. 또 사실 야외에서 하는 게 좀 불편해요. 사실 불편합니다.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을 수 없죠. 환경 자체도 그렇고 바닥에 아무리 좋은 매트를 깔더라도 불편해요. 거기다가 훈련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서 자연 이 재료들 이용해서 매트를 만들고 또 쉘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편합니다. 그래도 불편해.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훈련들, 또 불편함을 남대로 익숙해지려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날 점검하고 또 어떤 생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잤었어, 아니면 이렇게 버텼었어 하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그 멘탈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을 어느 정도 즐기고 또 극복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다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혼자. 기록을 남기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훈련 겸뿐만 아니라 또 그게 재밌었단 말이야. 되게 재밌어. 또 그때 또 몸이 잘 받쳐줬었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그냥 이슬에 쫙 다 젖은 경우도 있어. 그런데도 잠이 오면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이슬 맞으면서도. 그런 또 추억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밤에 혼자 있다 보면. 그동안 오늘 훈련했던 내용들의 장비를 평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 또 개선사항을 어떻게 바꿀까 또 고민하게 되고,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최근 몸이 안 좋아서 한 3주 정도 못 나왔었어요. 야외 못 나왔었는데 좀 나니까 좋네요. 근데 이제 몸이 잘 안 따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뭔 얘기를, 그 동물들이 이렇게 살금살금 와요. 근데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정글에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좀 잘 관리된 정글 아닌 정글 그런 거 말고 진짜 정글 있잖아요. 사람의 흔적이 없는 그런 정글들하면 밤에 자면 동물들이 움직입니다. 무슨 동물인지 몰라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제가 자려고 하는 그 수경이 주변에 움직이는 거예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날 노려보는 느낌. 그 동물이 공격하기 전에 싹 자세를 낮춰서 스스로 은폐를 하면서 기습하려는 그런 어떤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움직임들, 살금살금.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닌 느낌. 환장합니다. 잠 못 자요. 그래서 불 막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정글도 밤에 춥습니다. 그 열대지방에도, 적도에 가까운 그 열대지방에도 밤에는 추워요. 이런 또 옷 긴팔이나 침낭 없으면 추워서, 뭐 특히 이제 우기 때 비 많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추워서 밤에 잠 못 잡니다. 불 계속 피워야 돼요. 근데 정글, 진짜 정글은 그 추워서 피운다기보다는 진짜 그 동물들이 공격할까봐 계속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확 크게 키우면 조용합니다. 근데 정글에 마른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미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들을 쭉 이렇게, 생나무든 아니든 잘라서 옆에다가 계속 건조를 시킵니다. 제가 많이 보던 그 방풍 벽을 만들듯이 건조를 시키고, 그 불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활활 이렇게 타질 않아요. 우리나라 나무와 다르게, 이게 이 경질 나무인데도, 밀도가 높은 나무인데도 이게 그냥 활활 타지 않고 그 연기를 많이 내면서 불이 그냥 주변만 싹 이렇게, 온도도 마찬가지. 주변 굴을 뭐 화끈하게 키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무도 이렇게 죽은 나무도 많지도 않고, 거의 다 생나무들이, 생나무. 얘들 잘 안 죽더라고. 우린 야사 보면 죽은 나무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정글에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나무, 이게 장작을 줍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생나무에 가까운 놈들, 밀도 높은 놈들 태우다 보니까 불이 생각보다 많이 안 큽니다. 환장하는 거, 이거. 어쨌든 이렇게 불 막 이렇게 유지를 하면 그래도 조용한데, 피곤하고 불을 좀 유지하는데 좀 잠깐 눈 붙이잖아요? 그럼 불이 싹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움직이는 소리,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해야 돼. 보이지 않는데 상상해야 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프레쉬 같은 거 비추어.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소리는 들려요. 또 그러다가 또 불 확 키우면, 불 키워봤자 화를 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불을 좀 더 보이게끔 밝게 좀 키우면 조용해져. 정글이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그러지 않아. 진짜 정글에 가면. 무인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장소가 좁고 하니까.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해변가 쪽에 자리 잡으면 그런 덜한데, 진짜 정글 숲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정말 겁납니다. 밤에 불을 안 피우면 치원 유지도 쉽지 않지만, 이 야생동물의 기습이 막 우려되는 그런 공포감이 조성돼서 정말 무서워. 자연을 정글 낭만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곳이란 거예요. 제가 체감한 그 정글들의 특징을 보려면 정말 위험한,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자칫 실수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산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 굶기 훈련이 좀 저는 좀 돼 있단 말이죠. 이런 훈련을 하면서 식량을 이렇게 많이 안 갖고 다니고 최소 비상 상황에서 필요할 식량들 그런 것만 주로 챙겨 다니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야외에 나오면 딱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요? 참 신기한 거죠. 그 상황에 내 몸이 기억했다가 아 내가 지금 야외 훈련에서 식량을 적게 먹는 그런 어떤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배고픔이 덜합니다. 지금 제가 점심을 안 먹었단 말이죠. 점심도 안 먹었고 저녁 안 먹었어요. 물만 지금 500ml 중에 조금 남았어요. 그 이상 먹은 게 없는데 아까 굉장히 많이 걸었기 때문에 체력 고갈도 있는데 배는 안 고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 제가 업무를 하고 이럴 때 점심 안 먹잖아요. 저녁 안 먹잖아요. 지금 배고파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금 배 하나도 안 고픕니다. 이게 훈련이란 게 그런 거예요. 훈련이란 게 그런 상황들에 계속 내 몸을 적응하도록 또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다 보면 몸이 맞춰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신체가 신기하고 그리고 훈련의 중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훈련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그다음 육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 테스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생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내가 생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먼저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적응하고 내가 먼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최선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냉정함을 유지하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를 이제 훈련시키는 건데 이게 어느 때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딱 그 상황에 맞게끔 적응을 딱 해요. 밤을 제가 그랬죠. 생존상에서 밤을 버티고 낮에 잠을 잔다고.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겨울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은 지금처럼 버텨볼만 합니다. 잠도 잘만 해요. 중간 아까처럼 싸구려 침낭만 있어도 3개월 침낭만 있어도 잘 수 있고 그게 없더라도 나뭇잎 같은 거 쉘터 지어서 그 은박담요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잘 수 있다고. 그래도 좀 누워서라도 잘 수 있습니다. 겨울은 무조건 불이 있어야지 잘 수 있고 그다음 체온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까지는 불 없이 최소 장비라든가 아니면 저렴한 장비로 잘 극복이 됩니다.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진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체온 유지와 관련된 장비를 잘 챙겨야 되는데 이것도 반복 훈련하다 보면 밤에 그렇게 막 버티고 막 이렇게 훈련하고 하다 보면 원래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하루가 지나면 되게 피곤한데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잠깐 뭐 한 해가 떴을 때 좀 몸이 전체적으로 온도 올라갈 때 잠깐 눈 붙이는 그 시간 뭐 30분일 수도 있고요. 한두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 딱 자잖아요. 그러면 몸이 상당히 개운해지고 회복된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제가 또 업무를 해서 밤을 새워서 아니면 밤을 안 새우더라도 잠을 안 자고 오래 버텼다가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났다. 그것도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몸이 개운하거나 회복이 됐다 느낌이 안 듭니다. 오히려 더 피곤한 게 막 찌뿌단 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더 악조건 상황에서 더 춥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밤을 그렇게 쭈그린 상태 버티고 또 움직이고 계속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불을 때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잠깐이라도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하면 몸이 거기 받쳐져서 그게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쉼의 질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내 몸 스스로가. 신기한 거예요. 신체가 당연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후보생들한테도 교육을 이제 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훈련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도해야 될 훈련은 실전을 위해서 미리 말 그대로 실패를 해서 내가 거기에 몸이 맞게끔 즉 실전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나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 나의 강점도 발견하고, 또 보완해야 될 어떤 문제점들, 보완해야 될 장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을 실전처럼 이렇게 하라는 표현도 남들어 군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진짜 실전처럼 잘못하다가 사람이 다칩니다. 왜냐면 해보지 않았던 것들, 그것을 무리하게 실전성 훈련이라고 가지고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인명사고로 날 수가 있어요. 왜? 해보지 않았던 것들. 또 실전은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그 위험한 상황을 고의로 조성해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 아직 숙달되지 않은 사람을 거기다 몰아넣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교육을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훈련에 실패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뭐라 해야 되나요? 훈련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훈련에 다 목표가 있잖아.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고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해야 될 과정이에요. 완성시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 한 번 해도 숙달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해야 돼요. 말은 실전적인데 실전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어떤 유행적인 어떤 평가로 훈련의 성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꽤 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크게 안 바뀌었어요. 크게 안 바뀌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어쨌거나 뭐냐면 훈련은 만들어 가지는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패를 해야 돼요. 한 번에 성공했다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요행적으로 그거를 달성했던 목표. 그런데 진짜 훈련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것은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빨리 발견하고 그걸 보완하고 다시 적용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적용하고 실패하고 다시 실패하고 적용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성돼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 훈련이라는 부분을 뭐라 하냐면 너무 결과에 맞춰서 그 결과에 도달을 했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하게끔 이렇게 주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생존의 어떤 목표를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뭘 숙달해야지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다 실패하면 좌절감이 엄청나게 옵니다. 왜냐면 못했잖아요. 그 성과. 근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 계획상에서는 없었던 변수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 훈련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네가 무능력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게 오히려 그런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웁니다. 그때 내가 이걸 준비를 못했구나. 그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내가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염두를 뒀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이런 훈련할 땐 이런 것을 잘 통제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배우면서 다음 훈련이 더 좀 풍성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가 목표에 한 번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서 실패한 것처럼 낙오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훈련 중에 많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실전에서는 더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다양한 어떤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했다 그러면 실전에서 발생되는 실시간의 그 변수들을 빨리빨리 대응하고 통제하고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훈련의 성과에 실패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훈련할 때 물론 당연히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못 얻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다가 비가 오고 악천후가 왔을 때 산 끝까지 다 못 간단 말이에요. 산에서 오늘 자연재료로 불 피워야지. 어떤 때는 못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못한 때가 계속 반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공이 됩니다. 그 성공 확률이 계속 반복적으로 높아져요. 그게 물론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누군가가 계속 관리해주고 기록에 남기고 그다음 거기에서 그 얻었던 노하우를 계속 지도를 해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좀 더 빨리 그 시행착오 없이 최소한으로 해서 시행착오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빨리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 계속 기록을 남긴 이유도 물론 일부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도 있어서 그걸 공유하는 목적도 있지만 계속 제 스스로도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때 느꼈던 그 훈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잘된 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사용했던 장비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기록상의 목적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기록상의 목적. 그리고 또 이걸 관련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또 사용을 해요. 지금도 보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퀄리티를 좀 높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빨리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 찍고 이렇게 편집 안 하는 것 같지만 안 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꽤 많이 소모돼요. 다른 게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지칩니다. 또 막 이게 제가 뭐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다른 훈련 쭉 하다가 누락시킬 거 누락시키고 아예 힘들면 안 찍습니다. 그거 찍느라고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마무리할 때 그날 오늘 하루에 느꼈던 좀 정리를 하면서 기록을 이미 남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공유할 내용들 또 제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을 남겨둔단 말이죠. 필요한 정보를 때는 공유를 하고 기록을 또 중심으로 남겨서 나중에 제 스스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제가 걸어왔던 과정에서 참고할 것들을 계속 실패든 성공이든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한테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겨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음식을 안 먹었죠. 음식 안 먹고 물만 500ml 가지고 활동을 해봤는데 물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물 고여 있거나 아니면 좀 계곡에 물이 좀 있다 그러면 취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취수할 때 이렇게 서바이벌 필터 정수 필터죠. 이렇게. 이거 국산 제품입니다. 국산 제품인데 애초 포장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물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걸이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라이프 스트로우 있죠. 라이프 스트로우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트로우 방식처럼 빨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안에 그 요드 성분의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까지 죽입니다. 라이프 스트로우 같은 거 이런 빨대 형태는 박테리아 정도 수준, 뭐 원생동물이라든 기생충 알 같은 것들 이런 거 걸러내고 하는데 얘는 바이러스까지 죽입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도 기본형은 그 바이러스 못 죽이죠. 그다음 소이어 미니도 바이러스 못 죽입니다. 못 잡습니다. 얘는 바이러스를 잡아요. 근데 구조가 빨대형이라서 밑에 보면 이렇게 물 집어넣을 수 있는 입수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반대는 빨아당기는 이렇게 빨대시험 있습니다. 물고 당기는 거죠. 대신 이런 방식이 좀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엎드려서 물 있는 곳에 엎드려서 빨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소이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이죠. 그냥 물 떠서 짜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필터도 짧아가지고 라이프 스톤은 좀 더 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높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빨려고 하더라도 길이가 있으니까 좀 덜 불편한데 얘는 짧아가지고 짧은 대신 휴대성이 좋죠.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편입니다. 라이프 스트로우에 비해서는. 근데 문제는 그만큼 더 숙여야 돼요. 그렇게 엎드려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오염된 물 떠서 이제 거기에다가 빨아먹는 방식이 얘는 적합해요. 직접 치수구에 되면 뭐 완전히 웅크려야 됩니다. 완전히 웅크리고 낮추고 엎드려야 될 정도로 돼야 돼요. 계곡은 아닌데 하층 같은 강인데 강이라고 표현이 그러네. 조그마한 그 물이 좀 고요 흘러가는 곳인데 이게 좀 높았다면 경사가 이렇게 돼 있고 좀 높았어요. 비슷한 높이면 강가 같은 경우 가서 가까이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라이프 스트로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와 이거 완전 꼬꾸라져 떨어질 것 같거든. 이렇게 높이가 있으니까 더 숙여야 되잖아. 길이가 있으니까 빨리 당기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더 하다가 이제 체중이
이 앞쪽 쏠리고 이게 흙이니까 무너지면서 물에 그냥 타이밍 꼬꾸라졌어. 그때 다행히 손을 뻗어서 딱 짚었는데 얼굴 좀 잠기고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팔을 지탱해가지고 겨우 완전 몸이 젖는 거 막았었는데, 그만큼 이게 빨대 형태 제가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이렇게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런 어떤 뭐 성시병이 있다 그러면 오염된 물 여기 떠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 되겠지만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쉽게 빠집니다. 이거 안 맞아요. 나사산 방식으로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제 위쪽에 이게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같이 뚜껑처럼 쪼여지는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안으로 살짝 들어가요. 이게 뭐 밀착도가 떨어지고 쉽게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설계상에 약간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아쉽게 국산 제품 중에 이런 게 있다. 근데 구조상 빨대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상에 조금 편의성은 떨어지고 이런 패드밴과 연결은 제한된다. 다음에 제가 한번 실제 사용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